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고, 그나마 실사판 영화가 2017년에 개봉했지만 쫄딱망의 아예 뇌리에서 잊혀진 작품. 주변에서 명작이라고는 하는데 왠지 오래된 고전 애니메이션 느낌을 주는 이번 작품은 공각기동대입니다. 시로 마사무네가 그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극장판 공각기동대는 대중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입니다만, 오늘 소개할 작품은 극장판이 아닌 TV판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콤플렉스입니다. 공각기동대 TV판은 시작부터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 하는 러시아 노래로 우리를 반기며 혹시 러시아 더빙판은 잘못 산 건 아닌가 하는 혼란을 줍니다. 2000년대 초반의 풀 3D 그래픽 오프닝은 작화를 많이 따지는 요즘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만, 가끔 3D 모델링을 사용할 뿐 오프닝을 제외한 나머지 작화는 전부 2D 작화입니다. 심지어 버블 붕괴국 8억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자하며 2002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작화들을 보여주죠. 가까운 미래, 신체를 전부 기계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뇌조차 기계로 옮겨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맞춰 범죄 역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공안국과 통칭 공각기동대는 그러한 범죄에 대응하는 일본 내무성 소속의 부서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구사랑의 모토코 소령을 비롯한 소수정예로 이어진 공안국가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극장판 공각기동대에서 구사랑의 소령이 인형사를 만나지 않았다면으로 시작되는 평행세계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공안국가의 신입 토구사에게 경찰청의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토구사의 지인은 자신의 담당 사건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며 1시간 뒤에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밤새 기다려도 그 친구는 도착하지 않았고, 고속도로의 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죠.話は最後まで聞け。たとえそうであったとしてもだ。お前の元同僚が何かを掴んだのならそれを確かめておく必要がある。 경찰청 윗선이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걸 느낀 공안국가는 이 사건을 파헤쳐보기로 합니다. 죽은 지인이 토구사에게 전하고 싶어했던 물건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고,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진들은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이걸 찍은 사람의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 윗선의 누군가가 담당 부서의 경찰관의 눈에 기계를 심어 시각 데이터를 불법으로 감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先日一部週刊誌などで報じられたインターセプターの不正使 그리고 用 이런 疑惑 불법 감청 논란에 대한 경찰의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경찰청 간부의 뇌와 방송 영상이 동시에 킹다며 웃는 남자의 얼굴이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あなたをこの舞台から消去しなくちゃならない 혼란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토구사의 죽은 지인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이 웃는 남자 사건이었죠. 6년 전 생방송 중인 카메라 앞에서 한 청년이 유명 기업의 사장을 총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계 영상에서 청년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림이 더 씌워져 있어 청년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이는 청년이 실시간으로 방송국의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영상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씌워진 그림은 모자를 쓰고 있는 웃고 있는 남자의 그림이었고, 주변의 목격자들의 뇌 역시 동시에 해킹당해 그들은 청년의 얼굴을 보았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청년의 얼굴은 중계 영상에 덕씌워진 그림, 즉 웃는 남자와 동일했습니다. 유례가 없던 이 사건은 유명한 미제 사건을 남게 되며 사회 전체에 웃는 남자 신드롬이 퍼지고 큰 파급 효과를 남기며 점차 잊혀져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남자가 6년 만에 다시 나타나 경찰청 간부에게 진실을 말하고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今度こそ本当のことを話してください 이 웃는 남자 사건과 경찰청이 비리를 조사한 도중 공안국가는 자신들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안국가 그 자체가 노려지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내부에 형성된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과 싸워나가며 공각기동대는 지금까지 숨겨졌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각기동대의 전체적인 틀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각 화마다 독립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벌어진 조그만 사건들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메인 스토리 또한 존재합니다.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각 화로 완결되는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OVA급의 스토리를 갖고 있으며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메인 스토리는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느낄 수 없는 훌륭한 퀄리티의 플롯을 자랑합니다.
인간을 내마저 기계로 대체 가능하다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심오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인 공각기동대는 극장판보다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그 물음에 다가서며 사이버펑크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TV판은 극장판보다 분위기가 가볍지만 너무 가볍지는 않게 완급 조절에 성공하며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諸君僕たちはシミュレーションテストに参加するため明日からラボ送りになるらしい TV판 오리지널 캐릭터인 타치코마는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를 완화해주는 귀요미 요소로 등장하며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로 사실상 진 히로인급 인기를 얻었죠. 게다가 극장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는 TVA의 장점을 살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 확립과 뒷배경을 알려주고 원작 만화를 읽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공각기동대의 세계관 확립에 기여하며 공각기동대를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나온 TV 애니메이션 중 가장 명작으로 생각되는 공각기동대는 아직까지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보는 것을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2기나 5기에 제외한 추가적인 후속작은 성우가 변경되거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작품들이라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모의 시대로 빠져버린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의 흐름 속에서 공각기동대와 같은 이러한 명작들이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